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 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의 통증 중에서 부주상골 증후군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주상골이라는 것은 영어로 액세서리 나비큘라 신드롬이라는 것인데, 발에는 무수하게 작은 액세서리 뼈들이 있습니다. 그 액세서리 뼈들을 부골이라고 합니다. 특히 내측부에 있는 주상골이라는 뼈에 붙어 있는 하나의 부골에서 문제가 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질환을 부주상골 증후군이라 합니다. 근데 인구의 한 10% 정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주상골의 통증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부주상골의 타입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부주상골이 굉장히 이렇게 작은 콩알처럼 보이는 타입 1이 있고, 타입 2는 부분적으로 섬유연골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타입 3는 완전히 유압이 되어 있습니다. 부골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골유압이 되어서 붙어 있는 경우가 타입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통증의 원인이 가장 중요한 그 인대가 하나 있습니다. 부골에 붙어있는 인대, 후경골근이라는 인대가 있습니다. 후경골근은 경골의 뒤쪽에서 이렇게 쭉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쪽 안쪽에 이렇게 주상골에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역할은 뭔가 하면 메디알 아치, 안쪽에 있는 그 내측 아치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라운드하게.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측 아치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럼 평발의 변형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통증의 이제 원인이 이 후경골근과 연결돼서 평발이 되면서 일단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튀어나온 뼈 때문에 피부하고 밑에서 마찰을 하면서 일종의 저맥락염처럼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통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골하고 주상골 사이가 섬유연골로 해서 이렇게 부착이 좀 되는데요. 스포츠나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에서 손상이 되면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주상골의 진단은 일단 외형적으로 저희들이 진찰을 하면 쉽게 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쪽에 좀 부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가 자극이 되면서 부어있고 빨갛게 이렇게 좀 성을 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만져보면 환자가 굉장히 통증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엑스레이를 이제 찍어본다면 좀 external oblique view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틀어가지고 사진을 찍음으로 해서 이쪽이 좀 튀어나온 부위를 프로파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부골이 뚜렷하게 잘 보여서 진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진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의학적으로 우리가 만져봐서 여러 가지 이제 병력을 보고 만져보면 대부분이 진단이 되는데, 간혹 어떤 가지 이제 다른 질환들이 이제 있어서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간별 진단을 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하면서 좋은 검사는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를 하게 되면 연부 조직이라든지 부경골근 같은 거, 그런 거에 연관성,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가 상당히 유용한 게 되겠고요. 그 외에 뭐 다른 염증이나 뭐 이렇게 종양이나 다른 질환들이 의심될 때는 MRI라든지 본스캔 같은 거, 골 주사 검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검사를 같이 해볼 수도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주상골 증후군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에 잘 반응을 합니다. 보존적 치료라는 것은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가 증상에 대한 치료, 적절한 보조기, 깔창, 약물 치료, 물리치료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신발 같은 것도 본인한테 편한 신발을 신는 게 좋겠고, 메디얼 아치를 스포트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신발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컨버스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신발이죠. 발 건강에 밑에 평평하기 때문에 어떤 이게 메디얼 아치를 좀 스포트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밑창이 좀 있는 그런 신발을 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메디얼 아치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 평발이 되게 됩니다. 후경골근이 이 주상골에 부착되는 게 아니고 주상골 부골에 부착되고, 그럼으로써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또 후경골근이 약화되면 평발이 점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메디얼 아치가 무너지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평발에 대한 증상들이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피로감이라든지 발의 통증 같은 거. 그리고 이 메디얼 아치가 무너지면 다리가 뒤에서 보면 조금 내번 현상이 됩니다. 이렇게 딱 이 경골하고 무릎, 발목하고 이렇게 일직선이 90도로 이렇게 쫙 튀어야 되는데 이게 이쪽으로 무너지게 되죠. 안쪽을 스포트를 못 해주면 이렇게 무너집니다. 뒤쪽에서
보면. 그래서 신발도 보면 좀 빼딱하게 안쪽이 많이 닳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포트 해주는 보호대, 깔창 그런 다른 보존적 치료로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남자 같으면 중학교 1, 2학년 정도에 보존이 일반적으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에서 이게 자연적으로 붙으면서 보존이 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게 좋습니다. 보존적 치료로. 그런데 단지 통증이 있는 친구들이 스포츠를 주업으로 한다든지 굉장히 스포츠 활동을 좋아하는 친구들 혹은 발을 과사용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죠. 댄스를 즐기는 애들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은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치료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특수한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한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수술을 한다 하면은 키드너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드너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아까 후경골근이 여기 뒤쪽에 가서 주상골에 붙는다고 그랬는데 튀어나온 우리 주상골 부골을 제거를 하고 주상골에 부골에 붙어있던 후경골근을 본래에 있는 주상골에 부착하는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수술이고, 그 외에 뭐 인대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단순하게 튀어나온 부위만 절제하는 절제술 방법도 있고, 여기에 구멍을 뚫어주는 또 전공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수술법은 키드너 오퍼레이션입니다. 이것도 회복하는데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주상골 증후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중학교 어린애들한테 많은데 중학교 정도에서 자연치유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편한 신발, 안쪽 아치를 좀 받쳐주는 운동화 사용, 그런 게 안 되면 깔창을 해서 메디얼 아치를 받쳐주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보고, 아플 때는 과도한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자제하는 것,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노력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수한 경우 발 사용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는 수술적인 요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술은 키드너 오퍼레이션이라고 절제하고 후경골근을 이동시켜서 주상골에 부착하는 방법, 그런 수술법도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발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칭 한다든지 발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법에 대해서는 발목 염좌를 할 때 제가 만들어 놓은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를 하셔서 평상시에 발 운동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는 것도 병에 발병을 막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릴 때는 괜찮다가 또 나이가 들면서 통증이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발목 안쪽, 특히 발의 안쪽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한번 병원 오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시고 적절하게 성인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그렇게 겁을 낼 병은 아니지만 생활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병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병원에 와서 적절하게 치료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질환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